70세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약 없이 노년 우울증 극복하는 기적의 습관. 우울증을 이겨낸 세 사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는 마음 건강 주치의 이민지입니다.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나 하는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으신가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드라마도 맛있는 음식도 그 무엇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마저 천근만근 무거운 큰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감정을 그저 나이 탓으로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고 넘겨짚으십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겠지, 다들 이렇게 늙어가는 거겠지 하며 마음속의 깊은 슬픔과 공허함을 애써 외면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노년기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감기입니다. 젊을 적 우울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슬프다고 느끼기보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기운이 없으며 모든 것이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 온갖 검사를 해봐도 뾰족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신경성이라는 말만 듣기 일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지독한 마음의 감기를 이겨내고 잿빛이었던 세상에 다시 총천연색의 행복을 그려넣은 세 분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아주 사소한 취미 하나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다시 햇살을 가져다 주는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희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파트 1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울증을 이겨낸 세 사람의 이야기. 사례 하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의 무기력 극복기. 72세의 박철민 선생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평생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재롱을 보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도 할 일도 없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힙니다. 평생 나를 증명해주던 명함과 직함이 사라지니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나만 빼고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싶어 화가 치밀고, 그러다가도 이내 나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구나 하는 생각에 방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박 선생님은 전형적인 역할 상실에서 오는 우울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느낀 것이죠. 불면증과 소화불량, 두통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극복의 열쇠는 아주 작은 성취감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사소한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면도하기. 비록 나갈 곳이 없더라도 잠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행위, 그리고 피부 자극이 적고 절삭력이 좋은 고급 면도기로 깔끔하게 면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에 딱 한 가지 아내를 위한 일하기. 설거지를 하든 화초에 물을 주든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경험을 다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동네 도서관까지 매일 산책하기. 처음에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충격 흡수가 잘 되고 발이 편안한 기능성 워킹화를 새로 장만하고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시큰둥하시던 박 선생님은 아내의 지지와 격려 속에 마지못해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설거지해주니 허리가 훨씬 편하네. 고마워요라고 말했을 때 메마른 마음에 작은 샘이 솟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옛 직장 후배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눈 날에는 아직 자신이 세상에 잊힌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셨죠. 6개월 후 박 선생님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사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살에 둘 온몸이 아파요 한 여성의 숨겨진 마음의 병. 68세의 김순자 어머님은 원인 모를 통증으로 온 병원을 전전하셨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가면성 우울증이었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대신 몸이 대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복의 열쇠는 쌓아둔 감정 표현하기였습니다. 하나 마음 일기 쓰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서운함, 억울함, 그리움을 매일 밤 노트에 적게 했습니다. 이왕이면 필기감이 부드럽고 디자인이 예쁜 다이어리와 만년필 세트를 마련하여 나 자신을 대접하는 기분으로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둘,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기. 셋, 햇볕 아래서 20분 걷기. 햇볕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천연 치료제입니다. 가볍고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외출복을 입고 걷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자 지긋지긋하던 통증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지금은 동네 합창단에 나가 노래를 부르며 제2의 청춘을 보내고 계십니다. 살에 쇳꽃 한 송이가 다시 살고 싶게 만들었어요. 취미로 공허함을 이겨낸 이야기. 74세 최은숙 어머님은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게서 작은 제라늄 화분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죽은 듯이 있던 가지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는데 꼭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나 여기 살아있다고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매일 아침 제라늄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조차 자리를 옮겨주고 시든 잎을 떼어주는 작은 행동들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베란다를 작은 정원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베란다 텃밭 세트를 구매하고 디자인이 예쁜 유럽풍 토분들을 하나씩 모으는 재미에 푹 빠지셨죠. 꽃에 대해 공부하고 이웃과 꽃씨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기다리는 수십 개의 생명들을 돌보며 삶의 의미와 기쁨을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파트 2 내 마음의 햇살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세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이제 이 마음의 감기가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마음의 방어벽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30분 햇볕과 함께 걷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이라 생각 말고 마실 나간다 생각하고 발이 편한 쿠션 좋은 워킹화를 신고 집을 나서세요. 걸음수를 체크해주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매일 목표를 달성하는 재미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 사람과 연결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수다 약속 잡기. 고립은 우울증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향기로운 허브차와 예쁜 닭이 세트를 내어놓고 정성껏 대접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3. 식사를 소중히 여기세요. 행복 영양소 챙겨 먹기.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 견과류, 바나나, 우유와 뇌 기능에 필수적인 RTG형 오메가3 등 푸른 생선, 그리고 햇볕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는 세인트 존스워트 같은 건강 기능,
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나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도움을 요청할 용기 갖기 우울하고 슬픈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5. 내 마음을 가꾸는 소소한 취미 갖기. 최은숙 어머님의 사례처럼 거창하지 않은 취미 하나가 우리 삶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반려식물 키우기.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일은 큰 책임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햇빛이 부족한 실내 환경이라면 식물 성장을 돕는 LED 조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뜨개질, 종이접기 등 손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은 명상 효과가 있습니다. 초보자용 목도리 뜨개질 키트로 시작하여 완성된 목도리를 손주에게 선물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셋째, 소리내어 추억을 부르기. 옛 노래 가사를 긍정적인 글귀가 담긴 필사 노트에 옮겨 적거나 가사가 잘 보이는 가정용 노래방 마이크로 좋아하던 노래를 따라 불러보세요. 익숙한 멜로디는 행복한 기억을 되살려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조언,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은퇴, 건강 악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상실감은 우리를 지치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이 아침 햇살만큼이나 아름답듯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나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당신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로 더욱 깊어진 향기를 낼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육 빠지는 60대, 단백질 이렇게 안 먹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100세까지 걷는 힘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